차체 설계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파워 카피를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먼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카피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일단 파워 카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서트에 가시면 인서트에 여기 노리즈 템플레이트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다는 걸 먼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거 하기 전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먼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잠시만. 파워 카피가 여기 안 보이네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여기에 제일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자, 선이 있으니까 센터 레디어스 그래서 선을 찍고 여기에 반경을 입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12.5mm를 입력하면 반경이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쫙 보시게 되면 자, 형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파워 카피를 하려면 인서트에서 파워 카피 자,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디피니션 인풋 이렇게 되어 있죠. 데피니션은 뭘 할 거냐? 자, 여기에 가셔서 맨 끝으로 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자, 인풋은 여기에 선 하나만 설정하도록 여기는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definition은 이거 여기를 찍으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파워 카피가 선만 선택하면 된다 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자, 쭉 올라가셔서 자, 저 같은 경우 이제 새로 인서트를 하나 해야 되겠네요. 인서트 자, geometrical set new one 자, 그럼 여기 new one이 생기겠죠. 자, 이걸 좀 더 키워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 파워 카피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파워 카피 클릭 자, 파워 카피에서 오른쪽 마우스 맨 아래로 와서 인스턴시에이트를 켜시면 지금 여기에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선을 입력해주고 그럼 화살표 방향이 보이니까 프리뷰하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걸 연속으로 하기 위한 것은 여기서 파워 카피 데피니션에서 자 파워 카피 여기에 가셔서 리피트를 하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리피트 다시 말하면 찍고 확인 찍고 확인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었죠. 그럼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했던 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자, 여기에 있던 수입도 지워버리겠죠. 지우고, 만약의 경우 단면의 모양이 일정치 않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면이 일정하지 않으면 단면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단면을 이 선 끝단에다가 그릴 겁니다. 그러면 플레인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플레인. 자, 노멀 커브. 어느 선에? 이 선에. 어디에? 요 끝단에.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요 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는 건데, 자, 요 선에 요 끝점을 이용해야 되니까 두성으로 바뀌고, 자, 여기 위에 있는 3차원 투영, 그래서 클릭하시면 여기에 아무 작용은 없지만 3차원 클릭이 되는데 여기 스케치 1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영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음대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자, 비뚤어졌을 경우에 아래에 노멀 뷰를 하시게 되면 플레인 상태의 형태로 갖고 옵니다. 그럼 일단 원이 아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자, 이렇게 임의의 형태를 그렸습니다. 임의의 형태를 그렸으니까 됐겠죠. 자, 임의의 형태 그리고 그 다음에 형태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닫힌 곡선이어야 되니까 닫힌 곡선인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널리시스로 가시면 어디가 있나, 어널리시스에서 뷰를 확인하시면 이 뷰가 끊겨져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나가셔서 자, 아까 했던 수입. 자, 수입은 이게 세 번째 거 아니고 첫 번째 거 레퍼런스 서피스가 있는 것. 그래서 자, 프로파일은 1번. 그 다음 가이드 서피스는 가이드 라인. 이거 프리뷰 확인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자, 이 형태가 그대로 돼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파워 카피를 해보기 전에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형태에서 스케치와 얘를 하이드를 해야지만 나중 작업을 위해서 작업성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얘를 빼고 자, 다시 이 파워 카피는 그냥 그대로 두고 다시 인서트. 자, 여기서 요거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스케치가 필요하냐 아니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스케치를 선택하지 않고 여기 면 선택하지 않고 자, 라인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하는 건 선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OK. 자, 다시 그럼 여기 가서 자, 선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선 따라 보여줬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 포인트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점이 중요합니다. 점. 자, 라인에 있는 점을 선택했다. 자, 그럼 요거를 다시 지우고
자, 다음 포인트. 자, 보시죠. 자, 이제 옵셋이 되어 있긴 한데, 이런 방식으로 형태를 맞춰서 가면 됩니다. 자, 디피니션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플레인, 여기에 인풋을 뭘 갖고 갈지, 버텍스 갖고 갈지, 플레인을 갖고 갈지, 여기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만들어주면, 깔끔하게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워 카피는 그 반복되는 작업을 하나로 매크로 기능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매크로를 사용할 때처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파워 카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여러분은 지난 학기에 기본적으로 요 위에 있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다 숙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 중에 여기 위에 있는 이 방법들은 숙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법들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그 차체를 설계할 때 사용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써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거. 자, 제일 첫 번입니다. 여기 정션. 정션인데, 정션인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자, 여기에 단면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면들을 연결해야 되는데, 처음 딱 보게 되면,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라고 난감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 쓸 수 있는 방법은 자, 맨 처음에 있는 정션입니다. 정션. 그래서 단면, 단면. 그러면 자, 이걸 딱 보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멀티 섹션이랑 자, 멀티 섹션이랑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죠. 자, 근데 마지막 하단에 있는 단면까지 찍어 주게 되면 자, 이렇게 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곡면 작업을 할 때 이것을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션을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예비 과정으로 지금 이것들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쭉 설명, 사용법을 익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아블로. 디아블로. 자, 이 형태는 뭐냐면,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 일단 먼저 실행을 해보죠. 자, 이 면을 가지고 이 아래다가 연장해서 형태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블로를 클릭하시고, 자, 시트는 얘를 한다. 그 다음 베이스는 얘를 한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방향이 노멀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자, 그 다음 여기에 각도가 5도로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뚫려 있는 형태. 만약 여러분이 이 기능을 모르면 자, 면을 2개 하고 여러 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깎던가
자,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와 같은 방법을 하려면, 자, 디아블로를 하든가, 예, 베이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런 기울어진 형태의 면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을 택할 거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가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에 사각형을 그리고, 자, 그 다음 얘를 익스트루드 하는데, 자, 익스트루드 중에 여기 드래프티드 필터드 패드가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거 클릭하시고, 클릭하면 창이 뜨죠. 자, 그 다음 요 길이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움직여도 됩니다. 이 값을 뭐 30mm 정도. 그 다음 리미트는 이봐 여기로 갈까 아래로 갈까 했는데, 리미트로 쓸 수 있는 건 기본적인 면입니다. 여기 있는 선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면.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이 부분들을 전부 라운딩을 시키는 방법인데, 엣지를 전부 라운딩 하는 건데, 자, 그 다음 여기에 각도 10도, 그 다음 여기 보면 퍼스트 리미트, 세컨드 리미트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퍼스트 리미트 하면, 자, 밑에 있는 것이 원래 있는 것들의 바깥으로 넘겨갑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 면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자, 세컨드 리미트로 가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꺼버리면, 자,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의 솔리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만약 이걸 사용해서 면을 따오려고 하면 GSD로 변경해서, 자, 익스트랙트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시면 익스트랙트, 자, 면을 따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따오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디아블로라는 방법을 알았으니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에서 파트를 하나 만드시고, 자, 스케치를 아랫부분에 일단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자, 여기를 일단 면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필링으로 하시고, 필링 오케이 하시면 면이 됩니다. 일단 면이 됐어요. 그 다음 여기다 면을 일단 띄우겠습니다. 이 면을 서피스를 찍어도 되고, 여기에 좌표를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뭐 임의로 올리겠습니다. 임의로 올리고, 자, 임의로 올린 이 면에다가 스케치, 자, 이거보다 작게 다시 사각형, 자, 다시 여기 필링, 필로,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이제 디아블로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디아블로, 자, 시트는 지금 여기, 그 다음 베이스는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프리뷰 하시면, 자, 보이는데, 자, 이제 각도를 변하고 싶으시면 여기 각도를 10도 이렇게 변화해도 됩니다. 그럼 기준은 얘가 기준이고,
여기는 펼쳐나가는 것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면 자 얘는 마이너스 5가 되지 않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는 안 되고 플러스만 된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컨스탄트를 가시면 자 각 엣지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맨 아래에 있는 요거를 15도로 변경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얘만 15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일정한 각도를 연결할 수도 있고 특정 엣지의 각도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기에는 이 방법이 조금 편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아블로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디아블로. 자, 디아블로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여기 가시면 홀. 자, 홀은 자, 여기서 자, 똑같은 작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익스트루드 쭉 당기면 올라오죠. 여기에 거리는 여기에 있지만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랭스 리미트 오케이. 그리고 다시 형태를 보시면 자 이면에다가 구멍을 뚫을 때 파트 디자인에서의 구멍은 여기 있죠. 여기. 자 그래서 면을 찍으면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이렇게 나타나고 그 면에서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포지셔닝 스케치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때 이 점이 어느 점에 위치하는지 나타나고 자 그 다음 여기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살짝 점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포지셔닝은 중요한 건 여기에 치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또 양쪽의 치수를 사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센터일 경우에는 센터 포지션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를 해도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위치에 가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0 이렇게 되면 위치가 맞아지고 스케치가 끝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타입 여기에 보시면 이 타입이 있죠. 이 타입에 맞춰서 입력을 하시면 구멍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파트 디자인에서 했던 방법이고요. 자, 여기 지금 이제 관통을 하지 않아서 그냥 여기 잠깐 위치만 잡았는데 자, 그럼 서피스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서피스에서는 자,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를 하나 갖고 하겠습니다. 자, 예제가 있어서 이 예제를 보시면 자, 여기에 지금 이 평면에다가 특정 위치에 구멍을 뚫고 싶습니다. 서피스를 잘라내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하려면 평면이니까 이렇게 놓고 1, 1이 한 다음에 모드를 바꿔서 커팅을 하면 되겠죠. 컷
여기서 이렇게. 자, 그러면 형태가 보시면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 홀은 여기 보시면 형태가 보여집니다. 라운드 형태가 라운드, 자, 탑원형, 렉탱귤라, 그 다음에 스퀘어가 있는데 전부 라운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것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이걸 만약에 하려면 제일 필요한 건 여기에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포인트. 여기에 포인트가 필요하니까 포인트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포인트를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여기에 포인트. 자, 여기에 서피스 상에 찍어서, 자, 일단 아무 곳에서 하나 찍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자, 형태가 안 보이니까 다시, 자, 여기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에 홀, 자, 포인트 이렇게. 자, 그 다음 직경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서피스, 예, 노멀 방향, 그래서 프리뷰. 자, 그러면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드 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다시, 그럼 이거 말고 스팟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된다 이거죠. 스팟, 렉탱귤, 그 다음에 스퀘어. 이렇게 형태들이 바뀌는 거를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용접에 관련된 사항들은 안 배웠는데, 자동차는 주로 스팟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팟의 위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위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건 잘라내는 건데, 자, 여기는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다시 점 있는 곳에 아래에 보시면 커브만 그리는 게 있습니다. 커브만 마찬가지로 찍고 이렇게, 그 다음 OK를 하게 되면 이 위치에 커브만 그리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커브만 보이시죠? 커브만 하얗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곳에 표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홀입니다. 홀. 자, 홀까지 마쳤습니다. 그 다음, 자, 메이팅 프렌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차체에 정통하지 않은데 B필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하십시오. B필라가 이렇게 있다. 그런데 B필라가 잘려서 두 판이 이쪽으로 연결된다. 그런데 이걸 갖고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메이팅 체인지 여기 있습니다. 프렌지, 메이팅 프렌지. 자, 여기 처음에 보시면 여기에 트림, 노트림, 트림 앤 스프릿이 있는데 일단 처음에 거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자, 얘를 하겠다. 그 다음 레퍼런스는 뭘 할 거냐? 얘로 한다.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내가 절기하고 싶다. 방향을 밟고 싶으니까 여기에 보시게 되면 얘 여기에 그 만약에 좌표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라인이 있으면 그 라인을 레퍼런스로 쓸 수 있지만 지금은 없으니까 디폴트인 Z 방향을 쓰겠다. 자, 이렇게 보시죠. 그럼 여기에 차이값을 얼마를 낼 건지 나오니까 얘를 움직여도 되고요. 자,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프리뷰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얘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자, 두께가 되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이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늘려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 여기에 각도 차이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노 트림이기 되면 이 서피스들이 모두 다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자, 요 변화는 여기서 이렇게 변화를 해도 되고, 여기 한 7로 할까요? 자, 이렇게 형태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자, 노트림의 경우 만약 OK를 해버리게 되면 이 서피스가 그냥 살아남으니까 트림을 한번 해보죠. 자, 트림이 될 부분이 지금 색깔이 엷어졌죠. 그래서 엷어진 상황에서 OK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웨이트 프렌지 맞춤입니다. 프렌지 맞춤. 아, 요게 메이트 프렌지 내용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비드가 있는데 비드는 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들이 주요한 상황체입니다. 그래서 자, 비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자, 비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럼 베이스 서피스를 먼저 선택. 자, 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지금 같은 서피스 하나니까 다 되어 있는데 요구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포인트가 없으니까 여기 포인트가 지금 예제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포인트가 여기 있었네요. 자, 포인트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자, 555로 되어 있는데 555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값을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뭐 10. 그럼 폭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 얘도 10. 높이 여기까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얘는 좀 줄이겠습니다. 뭐 6으로 하죠. 이거를 넘어가면 안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폭. 그럼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마른 목골을 절개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만약 절개를 하려고 하면 면 2개 아니면 점 4개를 만들어 놓고 점 2개 만들고 선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선을 3개 그어야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선을 긋고 면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스프릿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수의 변화는 여기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변화시켜도 되니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BIW 템플레이트 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여기 기능들이 있는데 면을 만드는 기능인데 그거에 덧붙여서 BIW를 만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어드밴스드 서피스가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서피스. 자, 어드밴스드 서피스는 자, 첫 번째 것은 범프입니다. 범프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범프를 하려게 되면 자, 범프를 일단
클릭. 자, 변형할 면을 찍습니다. 찍었어요. 그 다음 커브, 그 다음 중심, 그 다음에 방향이 중요합니다. 항상 만약 여기 방향이 없으면 Z방향이 되겠죠. Z축. 그래서 15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쭉 당기면 형태가 변경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어떻게 당기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요게 범프입니다. 범프. 돌기를 만들 때 쓸 수 있다. 돌기. 곡류를 가진 돌기를 만들 때 사용하기에 좋다 하는 거죠. 요게 범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와폭 서피스, 랩 서피스. 랩 서피스는 자, 이 서피스를 현재 레퍼런스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할 거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거를 클릭해 보면 자, 변경할 면 라는 얘를 변경하겠다. 그러면 커브, 어떤 커브를 얘를 쓴다. 현재 디폴트는 뭐냐? 아, 여기 잘못 썼네요. 요거 리무브하고 어떤 걸 쓸 거냐? 요 커브, 그 다음 타겟 커브를 찍고 프리뷰를 하시면 자, 저 형태로 맞춰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커브를 그려놓고 그 형태에 맞게 이동, 형태 변경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얘를 하이드 시키면 변형된 서피스만 남는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하시면 원하는 대로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랩 서피스. 자, 랩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랩이 뭘까요? 자, 랩은 말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일상 용기 중에 랩이 있죠, 랩. 그럼 여러분들이 음식을 주문해서 배달 음식을 시킬 때 많은 용기들이 그 비닐랩에 쌓여오죠. 그럼 이게 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 자, 그럼 맨 처음에 변경할 랩. 그러면 선택지가 주어지는데, 자, 여기서는 얘, 그 다음 레퍼런스는 얘를 기준으로, 타겟은 얘처럼 말렸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랩핑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겠죠? 그래서 곡류를 가진 특정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형태를 이거의 곡률에 맞춰서 랩핑할 수 있는 방법. 요게 랩입니다. 랩 서피스. 그럼 마지막 건 모핑이 났습니다. 모핑, 쉐입 모핑. 자, 그럼 마지막 카티아 형태의 지금 어드밴스드 서피스에 관련된 모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핑. 자, 모핑은 자, 보시게 되면 일단 모핑은 일단 움직여주는 건데 특정한 선에 의해서 형태를 바꿔주는 게 모핑입니다. 아까 랩 서피스도 했었고 그 다음에 랩 커브도 했었고 디폼
여기 범프도 했었는데, 자, 이제 마지막 거, 랩, 쉐입, 모핑. 자,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쉐입을 바꿀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이면을 바꿀 것이다. 자, 그 다음, 선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이 선을 요 선으로 형태를 바꾸고 싶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위치에서 이 위치로 바꾸고 싶다. 라는 것이 랩핑입니다. 그래서, 랩핑이 아니고, 쉐입 모핑. 그래서 프리뷰 하시게 되면, 자, 요 형태와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크기와 맞춰서 줄어들고, 크기도 변형이 되고, 요게 쉐입 모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써야 될 것은 지금 요 부분들이 주가 아니고 요게 주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체를 만들기 위한 기본 특성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쓰거나 지금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extract 같은 기본 기능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복사해서 써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그 차체 설계를 위한 어드밴스된 서피스 펑션들을 일단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떤 것을 할 거냐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자,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동차의 차체는 주로 강철입니다. 강철을 쓰는데 자, 그럼 강철 중에서도 이제 판넬을 쓰게 되죠. 그럼 판넬을 쓰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재질 특성이 중요한데 자,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인장 강도가 중요합니다. 인장 강도도 중요하고 응력도 중요한데 자, 인장 강도는 인장받고 있는 물질이 찢겨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대 응력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 영어로는 UTS Ultimate Tensile Stress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장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장 강도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그럼 인장 강도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실험을 해야 되겠죠. 실험. 자, 실험. 그럼 인장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인장 시험기가 있어야 되고, 시편이 있어야 되겠죠. 인장 시험기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각 회사마다 아주 다양한 형태의 시험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시편은 KS 규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장 시험을 하려면 첫 번에 있어야 필요로 하는 건 인장 시험기, 두 번째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가지고 특정 재질의 시편을 만든 다음 인장 시험기에 장착해서 힘을 주게 되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인장력은 요게 되고 영어로 UTS라고 합니다. UTS 여기는 파괴점이고요. 그럼 지난 학기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점 항복점 일드 포인트입니다. 일드 포인트. 그래서 일드 스트레스가 있는데 요점은 뭐를 중심으로 하느냐? 요게 중요한 건 뭐냐? 탄성과 소송을 가르는 점이 요 일드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탄성 한계. 그 다음 allowable 스트레스. 다시 말하면 재료를 여기서 얼마만큼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비례 한계는 뭐냐면 탄성이 영스 모듈러스가 일정한 영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중에 탄성 영역 중에서도 요 비례 한계까지만 쓰는 것이 재료의 특성상 좋다라고 하는데, 자동차는 탄성뿐이 아니고 이 항복을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장시험 동영상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힘이 올라감에 따라서 곡선이 쭉 그려지게 됩니다. 자, 쭉 당겨지고 있죠? 여기. 자, 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툭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요점이 되겠습니다. 끝나는 점. 그 다음에 여기 인장 강도를 알 수 있겠죠. 그거는 자동적으로 여기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설정이 되니까 문제없이 작동이 그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장력강은 뭐냐? 왜 갑자기 고장력강을 얘기하느냐 하는 거죠. 자, 자동차가 요새 많은 고장력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럼 고장력강이 뭐냐 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그 용어가 있는데, 강도와 강성이 있습니다. 강도와 강성. 요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도와 강성. 자, 강성은 스프링이 있을 경우 K 값이 강성입니다. 그 다음에 강도는 힘을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게 강도예요. 스트렝스예요. 스트렝스. 얘는 스티프니스. 얘는 한문으로 얘기하면 성질. 얘는 어떤 척도에 의한 값.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하이 스트렝스 머티리얼이 써서 두께를 줄였어요. 지금 여기 두께가 있는데 두께를 줄였어. 그래서 견딜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보시게 되면 두께가 얇아지니까 스티프니스, 다시 말하면 강성은 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를 유념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자, 얘는 성질, 얘는 척도가 있는 값, 강도입니다. 강도. 자, 그럼 이러한 철판의 종류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난 학기에도 그 분류하는 법들을 미리 소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먼저 냉간 압연, 고장력, 그다음에 전기 아연 도금, 갈바나이즈 도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냉간, 열간, 그다음 고장력, 아연 도금, 연강판, 아연 도금, 갈바나이즈 도금, 도금한 강판과 고장력 강판하고 그냥 일반 내연 강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는 스틸, P는 플레이트, C 콜드, 그다음 디핑 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틸의 종류를 이렇게 분류하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저건 일반 냉간 압연 강판이다. 그럼 냉간 압연은 과연 뭘까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이 들겠죠. 자, 일단 저렇게 있다고 보고, 자, 그럼 고장력강은 뭐냐?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죠. 고장력강을 얘기한 이유는 보통 강에다가 크롬, 니켈, 몰리브덴, 바라디움, 보론 등을 미량 첨가해 인장 강도를 높여 만드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400메가파스칼, 500메가파스칼에서 쭉 나누는데 이것보다 더 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보통 인장 강도다. 그럼 보통 냉간압연은 어느 정도 되느냐? 270 정도 된다. 그럼 그보다 배가 높은 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도가 세다. 근데 강도가 세면 두께를 줄일 수가 있지만 스티프니스는 약해진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좀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하이 스트렝스 스틸 고장력 강은 인장 강도가 300에서 700 사이 또는 그보다 약간 높은 거. 그 다음에 울트라 하이 스트렝스 스틸은 초고장력이라서 700MPa 이상. 그 다음 어드밴스드 하이 스트렝스 스틸은 1000MPa 이상.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700MPa, 300MPa, 300, 700, 10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드밴스드 하이 스트렝스 스틸 중에 트립강, DP강, 듀얼 페이스 이상이라고 해서 700에서 900MPa 갖고 마트강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한번 이제 그 뒤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강은 250 정도, 200에서 270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300MPa 하이 스트렝스. 그 다음에 어드밴스 하이 스트렝스는 590MPa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고장력은 700 이상이다. 자, 고장력강은 자 여기 보시면 연신율하고 그 다음 그 인장 강도를 비교해 보면 자 여기 DP강, 마트강, 트립강이 오른쪽에 어드밴스드로 가 있고 여기 하이스트렝스는 요 아래쪽에 위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시게 되면 말첸사이트, 듀얼 페이지, 트립강, 뭐 컴플렉스 돼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게 말첸사이트 강이니까 어느 쪽으로 가면 더 조직이 더 조밀하고 촘촘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상으로 분류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재료역학 중에 그 철의 조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 오세나이트, 페라이트, 펄라이트, 베니라이트, 말텐사이트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제 또 한 가지의 그 용어가 있는데 스프링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스프링백. 스프링백은 뭐냐? 강판을 가지고 프레싱을 하고 난 다음에 강판이 갖고 있는 탄성이 굉장히 커서 프레싱 압력보다 커서 다시 원형 복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프링백이 되는데 완벽하게 원형 복원되는 건 아니고 일정 형태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스프링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컴플렉스 지오메트리를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높은 강도를 갖는다. 이건 어때 쓰느냐? 핫스탬핑, 보론 스틸인 경우에 핫스탬핑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스탬핑을 하는 것은 어느 구역에서 하냐면 일반 온도에서 현재 그 일상 온도에서 하는데 핫스탬프는 뜨거운 고로에 시트 메탈을 열을 받게 해서 그 다음에 스탬핑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높은 강도를 갖는 스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에 핫스탬핑 시트 메탈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연강판인 경우 보시게 되면 강도가 700 이하로 쭉 나가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연도금 강판인 경우 아연도금 강판인 경우는 1000 이하. 자, 열연 강판인 경우는 800 이하. 자, 그 다음 냉연 강판인 경우 여기 보시게 되면 1400 이하까지도 가네요. 냉연 강판. 자, 그럼 냉연 강판, 열연 강판, 아연도금 이게 도대체 뭘까? 라는 또 의문이 하나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자, 아우디 A5는 어떤 형태 각각의 판넬들이 어떤 게 쓰여져 있느냐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일드 스틸의 경우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들이 마일드 스틸이 쓰여져 있고, 하이 스트렝스 스틸은 여기 이 부분들이 쓰여졌고, 하이어 스트렝스 스틸이니까 조금 더 강한 것들이 좀 더 그 충돌하는 쪽에 승객보호를 위해서 재질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울트라는 어디에 써야 되느냐?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들이 자동차가 충돌할 경우 이 부분에 힘이 많이 가니까 이쪽 부분, 이 부분들의 이런 부분들이 울트라 하이 스트렝스 스틸이 쓰여지고, 특히나 아우디 같은 경우 이 펜다인 경우에 알루미늄을 쓰는 이유는 강도 문제가 아니고 웨이트를 감소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강도가 필요치 않은 곳에 가벼운 재질을 사용해서 슈트 메탈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우디 Q5는 자, 보시다시피 하이 스트렝스 스틸이 많이 쓰였죠. 앞쪽 부분은 대부분, 그 다음에 승객을 보호하는 부분들은 전부 하이 스트렝스 스틸을 썼고, 그 다음 특히 여기 이쪽 부분, 그 다음 울트라 하이 스트렝스, 여기는 사이드 충돌, 측면 충돌 때문에 이 부분에 울트라 스트레스, 하이 스트레스 스틸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앞쪽만 보였는데 요새는 뒤쪽도 그 충돌 규제가 강화돼서 더 많은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혼다 파일럿인 경우, 자, 이거는 좀 그 데이터들이 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보시긴 하지만, 자, 여기 보시면 590메가파스칼짜리들이 좀 더 명확하게 많이 쓰였죠. 그 다음 780짜리는 지금 저게 잘 안 보이고 있고, 980짜리들이 보이는데 980과 1500짜리 이쪽 부분은 1500, 그 다음 여기는 980, 여기는 580, 590. 자, 그럼 여기는 왜 여기와 같이 1500짜리를 쓰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일 것 같죠. 왜냐하면 뭐든지 튼튼하게 하면 다 하이 스트렝스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울트라 스트렝스를 써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기는 이것보단 약한 것을 썼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150m, 그 다음 이 부분 이렇게 1500메가파스칼짜리들을 쓰였죠. 자, 여기는 조금 낮게 써졌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차는 굉장히 낮은 값의 스틸들이 사용됐습니다. 자, 이건 포드인데 포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높은 보론강이 주로 A필라, 그 다음에 B필라에 주로 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봐서 충돌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나타인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많이 쓰이고 있구나. 자, 그 다음 차체에서 2014년 기준인데 지금 2020년이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었으니까 거의 이제 60, 70%를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벤치 E클래스가 16%였는데 그 중에 제네시스가 51.5% 써서 좀 더 튼튼하다라고 자랑했던 사진입니다. 자, 그럼 고장력 강화 쓰는 이유는 뭘까? 그건 여러분들이 답을 다시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DP강은 이렇게 쓰였고 CP강도 있고 그 다음에 트릿강도 있고 마트강도 있고 그 다음에 HPF강도 있고 울트라 어드밴스드 하이스트렝스 엑스트라도 있네요. 이제 엑스트라 강이 여기 부분에 주로 사용되고 있더라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포스코 되겠습니다. 포스코에 가시면 열연강판에 대한 얘기, 그 다음 제조공정, 규격, 가능치수, 기타 등등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자, 그럼 냉연강판은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소개들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 사이트를 가셔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번 핫롤링과 콜드롤링은 과연 뭐냐? 자, 아변제를 만들어내는데 냉간아변이냐 열간아변이라 얘기하는데 그건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하는 거죠. 자, 소리를 끄고 일단 애니메이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툼한 판이 롤러를 거치면서 얇아지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건 뭐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국수를 만들기 전에 밀가루 반죽을 해서 롤러에다가 밀어 넣죠. 그랬을 때 압력을 크게 주느냐 작게 주느냐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지기도 하죠. 두께가 달라지고 그 다음 이 밀에다가 열을 가하느냐 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열간 또는 냉간 아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보게 되면 저렇게 뽑아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냉간과 열간이 있는데 열간보다 냉간이 훨씬 강도가 세더라 라는 것을 머릿속에 일단 넣어 주시고 고장력강을 왜 쓰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체 설계를 위한 2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